습기는 더 짙어졌고 짱돌 부대는 그 속에서 움직였다. 낙엽이 젖어 있었고 흙은 발에 달라붙었다. 바람은 산 능선을 넘어 그들의 등 뒤를 쫓는 듯했다. 말없이 흩어진 이들의 발자국은 마른 이끼 위에서조차 사라질 틈을 주지 않았다. 개똥이는 숨을 고를 새도 없이 뛰어들며 외쳤다. 외놈이야! 외놈! 목소리는 뒤엉켜 있었고 눈동자에는 먼지와 공포가 묻어 있었다. 신돌석의 얼굴은 얼음처럼 굳었고 검은 눈동자가 빠르게 흔들렸다. 어디에? 5km 근방입니다. 1000명쯤 돼 보여요. 그 말은 곧 현실이 되었다. 단단하고 무거운 현실. 침묵이 지나간 뒤 짧은 투덜거림이 그 틈을 뚫었다. 이거 생각보다 빡시네. 다들 안 힘들어? 평강이었다. 손바닥에 붉게 고인 굳은 살과 허리의 무게가 만들어낸 짜증. 하지만 그녀의 말에 다른 이들은 헛웃음을 흘릴 뿐이었다. 누님은 곱게 살아서 그렇지. 그러게 돈이나 벌어놓지 그랬어요. 평강은 입을 삐죽이며 단칼처럼 쏘아붙였다. 돈이 새삼을 구한다니까. 전쟁도 예외 없어.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모두의 시선은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신돌석은 말없이 지도 위의 선을 바라봤다. 흔적을 남기지 않고 빠르게 이동해야 한다. 그 말은 판단이 아니라 명령이었다. 바오가 물었다. 길잡이가 조선인이라면 우리 흔적을 찾는 건 시간 문제 아닐까요? 소똥이는 보급품을 가리켰다. 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 순간 평강이 들끓는 감정으로 외쳤다. 야, 이걸 어떻게 모았는데? 아씨, 진짜. 그 말은 무게보다 더 무겁게 땅에 떨어졌다. 바람이 잠시 숨을 죽였다. 온달이 걸어 나왔다. 내가 유인할게. 말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고요하게 번져 있었다. 그냥 총 좀 쏘면서 뛰어다니면 돼. 멍청한 외놈들. 내가 여기 있다고 착각하게. 평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다가들었다. 미쳤냐? 그러나 신돌석은 그 말에 맞섰다. 온달 형 말이 맞아요. 누나가 대원들을 이끌어요. 여기 저표로 빠지면 우리가 뒤에서 흔적을 지우고 유인할게요. 바우가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지만 신돌석은 단호했다. 이번엔 내가 가야 해. 누구든 살려서 끝까지 데려가야 하니까. 침묵이 내리자 결국 평강이 고개를 끄덕였다. 경신들. 다치면 죽을 줄 알아. 그 말은 원망이 아니라 저 밑바닥에서 끌어올린 안녕이었다. 온달이 미소 지으며 그녀의 등을 툭 쳤다. 걱정 마. 그 짧은 말이 깊었다. 바람보다 오래 남았다. 짬돌 부대는 어둠 속으로 다시 스며들었다. 숲은 깊어졌고 안개는 엷었다. 적의 숨소리는 아직 들리지 않았지만 발걸음마다 그들의 그림자는 더 짙어졌다. 누군가는 달리고 누군가는 숨었으며 누군가는 기다렸다. 전쟁은 여전히 시작되지 않은 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구름이 짙게 드리운 하늘 아래 숲은 너무 조용했다. 바람은 흐르지 않았고 잎사귀는 떨지 않았다. 나무의 그림자들은 움직이지 않았고 침묵은 마치 함정처럼 발밑에서 끈적하게
꿈틀거렸다. 나카무라 레이 소좌는 헝클어진 군복 소매를 고쳐 잡으며 붉게 충혈된 눈으로 앞을 주시했다. 무릎 아래로는 진창이었고 발에 엉긴 흙이 그의 분노만큼이나 무겁게 달라붙어 있었다. 그는 입술을 꽉 깨문 채 속으로 중얼거렸다. 30명, 또 20명, 퍼수 주제, 감히. 그의 곁에서 조선인 길잡이가 눈치를 보며 입을 열었다. 산짐승이 다니는 길만 타는 놈들입니다. 그러니 흔적이 없습니다. 흔적이 없어? 나카무라는 몸을 돌려 길잡이의 어깨를 움켜잡았다. 그럼 넌 뭐하러 따라온 거지? 길잡이는 입을 벌려 무언가 변명하려다 결국 꿀꺽 침만 삼켰다. 나카무라는 천천히 손을 놓고는 등을 돌렸다. 숨 넘어 어딘가에 그들이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속이 뒤틀렸다. 울진 평해. 놈들이 그쪽으로 간다고 확신하는 거냐? 예, 소자님. 확신합니다. 나카무라는 잠시 망설였다. 잠깐의 침묵 속에 누군가의 숨소리가 조심스레 지나갔다. 좋다. 너에게 추격조 100명을 붙인다. 절대 놓치지 마라. 본지는 너희가 남긴 표식을 따라 합류한다. 감사합니다, 소자님. 당. 그 말은 끝내기도 전에 길잡이의 눈동자가 부릅 떴다. 그리고 그의 이마에 작고 검은 구멍이 생겼다. 몸이 뒤로 젖혀졌고 쓰러지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단지 고요 속에 피냄새만이 퍼져나갔다. 판이 갈라지듯 숲의 정적이 찢겨졌다. 초승달처럼 날카로운 총성이 사방에서 터졌다. 비명이 먼저 울렸다. 몸이 쓰러졌다. 피가 튀었다. 눈동자가 열리고 입이 벌어진 채 경련이 일었다. 나카무라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다. 엄폐해라! 자세 낮춰! 엄폐물 뒤로! 그러나 명령보다 빠른 것은 공포였다. 병사들은 땅을 기듯 도망쳤고 나무 뒤로 달려들 듯 숨어들었다. 하지만 숲은 더 이상 그들을 숨겨주지 않았다. 총알은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소리도 없이 숨도 없이 나카무라는 이빨을 으드득 깨물었다. 놈들은 많지 않다. 저격수다. 당황하지 마라. 사방 경계해. 포지션 나눠. 움직이는 건 죽는다. 그러나 이미 몇은 죽어 있었다. 피는 뿌려졌고 몸은 진창 위에 뒤엉켜 있었다. 누군가는 사격 방향을 찾으려 했다. 누군가는 떨리는 손으로 총을 쥐었다. 누군가는 울음을 삼켰다. 그리고 누군가는 조용히 죽었다. 숲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는 더 이상 평온이 아니었다. 그것은 포식자 앞에서 숨을 죽인 초식 동물의 침묵이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죄처럼 느껴지는 사냥당하는 자의 시간. 나카무라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바위에 등을 기댔다. 이마 위로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처음으로 느꼈다. 이건 단순한 토벌이 아니다. 사냥이야. 해는 떠 있었지만 숲은 여전히 밤처럼 조용했다. 총성은 사라졌고 짐승 한 마리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다만 피의 온기만이 땅 위에 남아 있었고
죽은 자의 입술은 아직도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반쯤 열려 있었다. 낙가무라는 그 앞에 섰다. 몸을 구부리지도 손을 내밀지도 않았다. 그저 서서 기우자비의 깨진 머리를 내려다봤다. 없다니. 도깨비라도 된 거냐. 그의 목소리는 한기처럼 스쳤고 병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숨소리만이 서로의 존재를 증명했다. 주위의 나뭇잎들은 놀라운 무관심으로 가만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아무 흔적도 남지 않은 전투, 총알이 날아온 방향도, 달아난 발자국도, 쓰러진 이들의 싸운 흔적조차도 없었다. 쟁장. 낙강우라는 이를 악물었다. 허공을 노려보며 말했다. 놈들은 여기 있었다. 우리를 지켜보다 정확히 쏘고 사라졌다. 영 경고다. 놈들은 아직 근처에 있어. 곁에서 부관이 중얼거렸다. 분견소로 습격한 그놈들일까요? 낙가무라는 대답 대신 조용히 손가락으로 쓰러진 시신을 가리켰다. 머리, 한 발, 그것도 움직이던 목표를. 저건 훈련받은 군인도 쉽지 않다. 저들은 포수가 아니야. 뭔가 우리보다 오래 더 깊이 숲에 있었던 자들이야. 부관은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길잡이가 없는데 계속 추적이 가능할까요? 잠시 숲속의 바람이 그의 말끝을 앗아갔다. 낙가무라는 시선을 똑바로 들었다. 그 눈빛엔 피곤도 분노도 섞여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결단이 있었다. 길잡이는 또 구하면 된다. 마을로 내려가라. 누구든 붙잡아 데려오면 된다. 지금은 멈추면 안 된다. 놈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게 둬선 안 돼. 예, 소장님. 부관은 빠르게 몸을 돌려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어딘가 불안정하게 떨리고 있었다. 낙가무라는 다시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총성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단지 숲의 차가운 호흡뿐이었다. 그는 조용히 헬멧을 고쳐 쓰고 남쪽을 향해 발을 내디뎠다. 뒤따라 걷는 병사들은 말이 없었다. 그들의 얼굴에 맺힌 땀은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방금 전 어딘가에서 그들을 조용히 조준하고 있었던 시선. 그 보이지 않는 공포는 아직도 그들 어깨 위에 무겁게 걸쳐 있었다. 전진은 시작되었지만 침묵은 따라오고 있었다. 숲은 살아 있었고 그 안 어딘가에서 짱돌 부대는 다시 숨을 죽이고 있었다.